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은 개인정보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많이들 활용하는 개인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개인정보는 우리가 이미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영상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때 지문인식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개인정보거든요. 이런 개인정보는 아마도 미래 사회가 다가올수록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산업군도 아마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런 발전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또 얼마나 보호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과거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옆집에 있는 밥그릇 숫자도 안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겨운 말이죠. 그런데 정겨운 말인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옆집에 밥그릇 숫자까지 안다는 거는 정말 속속들이 안다는 건데요. 그러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한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의 또 나의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제약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반경이 주로 몸으로 움직이고 오프라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집되어지는 개인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활용되는 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프라이버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른 사람의 프라이빗한 영역을 직접 침입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법이 개입할 영역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개인정보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만물이 연결된다는 말은 모든 만물로부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지고 그 데이터 중에서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아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이 다 기록되어지고 데이터화되고 이 데이터가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고 또는 정부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활용 주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지고 그것들이 실제로 나의 생활에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영역은 어디에 있지? 라는 말씀 아마 생각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디지털화됨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어지는 프라이빗한 영역과 또 공개로 인한 어떤 피해, 그런 위험성과 사이에서의 충돌 문제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법이 개입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프라이빗한 영역에 직접 침입하지 않고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가급적이면 사적인 영역을 보존시켜주는 것,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더 이상 그런 프라이빗한 영역이 없어지게 되면요. 법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까요? 그런 프라이빗한 영역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프라이빗한 영역이 제한될지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이 실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저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에게 맞춤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개인화된 시대 내지는 지능형 시대로 발전하게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어떤 정보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CCTV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드론도 많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다 개인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차량에 있는 CCTV 블랙박스는 항상 찍고 다니고 있고요.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서 항상 촬영을 하면서 또는 주변에 센싱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모아지게 되면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지고요. 또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남용하고 싶어질 겁니다. 분명히.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누군가는 쓰고 싶어질 텐데 이러한 데이터가 자꾸 모이게 되면 조지 오웰이 두려워했던 그 빅브라더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빅브라더는 과거에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만이 아니라 이제는 빅브라더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빅브라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케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냐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미션을 법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법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법은 항상 깊이 있게 개입을 해서 어떤 기준을 다 일일이 정해주고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것이 실제로 개인정보 영역에서 과연 바람직할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맥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개인도 매우 다양하고요. 실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맥락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맥락 속에서 법이 매 순간 모든 것들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하면 그 디테일한 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나 국가는 그 영역이, 그 재량이 너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창의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자동차, 뭐 사람들이 굳이 운전할 필요 없는 새로운 자동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이 저하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책임회로부터는 좀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발전에는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반면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이 웬만한 건 좀 정해주고 사업자나 또는 국가가 함부로 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안심하고 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킨다는 전제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일정 부분 보호가 되어지고 그로부터 그 뒤에서 개인정보로부터 보호되는 우리 사람들의 또는 국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는 또 존중되는 것이죠. 자, 미래 사회에는 이 두 가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충돌하는 법익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는 또는 법은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의 역할이고요. 다만 그 법이 큰 아웃라인 또는 큰 원칙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다음에 세세한 변화가 생겨날 때마다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디지털 시대 내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법의 역할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안전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러한 처리 기준만 잘 준수해 가고 또 사업자들이나 정부가 그러한 처리 기준을 잘 준수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세이프 하버, 우리가 세이프 하버라고 하면 폭풍과 몰아칠 때 배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안전항에 모여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나 또는 국가는 그 안전항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그러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가지고 마음 놓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혁신을 이루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법의 하나의 역할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준을 만들어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준수하는 이상은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세이프가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법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의 시대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처리되고 유통되고 그것을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혁신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고 반면에 그런 안전한 활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법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법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세이프 하버,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법이 미래의 디지털 사회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보장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